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 전세가가 고공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매매가 상승보다 전세가 상승이 더 많은 서울의 자치구가 늘어나고 있다. 자, 이 와중에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은 전세가가 더 많이 올라가 있고 어떤 지역은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떨어지고 있는 과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매보다 전셋값이 더 오른 지역이 서울에 7곳이었는데 13곳으로 늘어났다. 자, 이 중구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11.97%,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한 9월 달까지인데 11.97%가 올랐는데 전세가 14.94%다. 자, 성북구 12.58%가 매매가 올랐는데 전세가는 13.44%. 자, 동작구, 용산구, 구로구, 마포구, 종로구, 양천구, 서초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광진구, 감남구, 이게 13개 구인데 이 지역에서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오른 지역입니다. 지금 매매가가 오른 이유는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지금 보통 보면 이제 거래가 많이 되면서 계속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면서 매수자가 빨리 매수를 하려고 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데 매도자는 좀 느긋하고, 그게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확 줄었죠. 확 줄었는데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거래량이 많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현상들이죠. 계속해서 얘기했던 지금까지 어떤 정책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그만큼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 거기에 비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택지주구를 서울에서 개발을 해서 대규모로 공급한다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활용해서 신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서울의 25개구 자치구 중에 절반 이상인 13개 구가 매매가 상승률을 앞질러서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다. 자, 이게 그렇게 된다면 점점 불이 번지듯 번져나갈 수 있거든요. 자, 전세가가 높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살던 지역에서 바로 조금 더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거기도 높다 그러면 또 이동을 하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저렴한 지역으로 가다 보면 이 25개 자치구에서 이제 점점 13개 군데 지금 이제 14개구, 15개구 이렇게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걸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매매가가 올라갈 것인가를 볼 때 전세가를 봅니다. 그걸 보고서 이 매매 시장이 올라가겠다 떨어지겠다 이제 보는 기준이 되는데, 전세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 심리가 야, 조금 더 보태서 그냥 사자,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가를 유심히 지켜보는 거죠. 물론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전세 대출까지도 쪼이고 있죠. 그 금감위에서 은행들의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폭에 지금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대출을 점점 줄어드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까지 옥죄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이게 이제 실수요자들도 이렇게 되면은 계약을 하고 나서도 잔금을 못 치르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악덕 임대업자라고 해야 될까요?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임대업자가 늘어나고 있죠. 전세 보증금을 떼먹고 고의적으로 그런 지금 임대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하는데 그거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계약금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정부 차원에서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 좌절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 가계대출을 갖다가 획일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한다? 그건 좀 아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핀셋 규제, 이럴 때 정말 핀셋 규제를 쓰는 거죠. 실수요자 어떤 분들은 더 해주고 어떤 투자 수요는 못하게 하고, 이걸 실수요자 개념을 주택을 보유하고 있냐 없냐, 여러 가지 또 1주택은 갈아타는 조건으로 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획일적으로 규제를 한다? 이게 바로 탁상행정인 것이죠. 자, 이런 와중에 바로 준강남으로 분류되는 과천에서는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천에서 전세값이 폭등했고 떨어졌고 지금 몇 번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또 삼기신도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청약을 준비해서 그 전세 수요가 한 번에 늘었다가 바로 이 거주 요건을 2년으로 늘리면서
바로 여기에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이사 가서 이 단기간에 또 빠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최근에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자 이번 이유는 바로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전세값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데 이 전세값이 3개월에 2억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좀처럼 보기 드문 현상인데 얼마나 어떻게 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과천시는 5,257만 원입니다. 굉장히 높죠. 경기도 평균이 1,655만 원이고요. 자, 전세를 보면은 경기도 평균은 한 평당 983만 원인데 경기도 과천 평균은 2,326만 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강남에 가까운 그런 수치인데 이 과천의 이 입주 물량 올해 지금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5,500가구, 작년에 약 3,000가구가 안 되는데 거의 2배 정도가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거고 적정 수요라고 판단되는 연간 348가구에 비해서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어쨌든 적정 수요보다는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아파트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과천 정부청사역에서 가까운 레미안 슈르라는 아파트 이게 3,000세대인데 14년 차인 아파트인데 33평형을 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33평형을 보면 7월에 많이 올랐을 때 11억까지 갔습니다. 물론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만 7월달 그 이후에 거래된 거를 보면 이제 9억도 있고 10억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보면은 최근에 8억 7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흐름을 보더라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어떤 수치가 나온다. 보통 최근에 그 아파트들 보면 그래도 임대차 3법 와중에도 새로 신규 계약된 게 몇 건은 또 어떤 신고가를 찍는 그런 계약들이 나오는데 이 아파트 단지는 그런 계약이 없다는 거죠. 이거 떨어지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또 이 아파트 26평형을 보더라도 최근에 신고가를 뭐 8억 3천까지 찍었습니다만 한 달 전에 다시 7억대로 떨어지고 8억 선에 거래되는 게 뭐 어찌됐든지 간에 최근에 신고가는 없다. 점점 그리고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거래를 해본 당사자 또 공인중개사가 알겠지만 이게 임대차 3법을 적용을 받는 갱신 계약이냐 신규 계약이냐 근데 현지에서 들어보면 신규 계약이 최근 어떤 신고가보다 떨어지고 계약이 됐다.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천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자, 레미안 에코팰리스 아파트 바로 과천역 근처에 있는 자, 이 아파트 15년 차인 아파트고 659세대인데 이 33평형이 4월 달에 10억까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신고가를 찍지 못한다. 주로 이제 8억대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신규 계약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찍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떨어진 계약에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 지금 뭐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 정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많게는 약 20%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지 않은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천역에는 또 레미안 에코팰리스 아파트의 25평형을 보면은 자, 작년 12월에 8억 2천만 원인데 작년 12월 이후에 이 전세 신고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6억대, 많이 거래돼도 7억대. 신규 계약이 한 건도 안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이걸 보더라도 바로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결론은 수요 공급이라는 거죠. 이 경제 기본 원리, 부동산에서도. 자, 이런 지역들은 그럼 과천은 서울에서 가까운 강남에서도 가깝고 중강남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왜 떨어지고 있느냐? 결론은 공급이 많다는 겁니다. 수요보다. 자,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이 수요 공급에 맞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부분은 또 완화해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구독자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완화를 하지 않고 있고 또 계속해서 전세가가 오르고 있고 전세가가 오르는 게 산불 번지듯 번지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들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매매가가 올라갈 것인가 전세가가 올라갈 것인가를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 부동산이 정부의 정책 또 세법 여러 가지 규제에 따라서 이렇게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과 떨어지는 지역이 또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고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장대장 부동산 그룹에서는 아주 훌륭한 인재를 채용 중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여길 타고 들어가셔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과감하게 지원을 하셔서 좋은 인연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